단순히 맛있게 만들고 입소문이 나면 성공할 거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 매출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시장 조사나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기고 오픈런이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지난해 12월 꿈에 그리던 월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매장 하나에서 1억을 이루기까지 제가 10년 넘게 걸린 거예요. 내가 포기할까봐 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를 한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리보스코 화덕피자와 용둔의 해장국을 운영하고 유튜브 제주 용두 삼촌이라고 같이 하고 있는 김윤승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큰 강당에서 강연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도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2010년에 저는 작은 동네 선술집을 창업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그 생활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업종을 바꿔서 화덕피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주식회사 TM컴퍼니를 만들어서 용둔의 해장국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맛있게 만들고 입소문이 나면 성공할 거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쳐갔어요. 제가 새벽에 퇴근을 하면 4, 5시에 잠을 들어서 이제 아침 한 12시까지 잠을 자요. 저는 그게 일상이었는데 비 오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 아내의 부재중 전화가 한 4, 5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아이 둘을 태우고 이제 출근을 하던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내는 울먹이면서 저한테 원망을 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곁에서 이제 묵묵히 지켜주는 그 아내나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남편도 아빠도 되어주지 못한 그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게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술 장사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 2013년에 화덕피자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 화덕 피자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일주일 수료하고 그냥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 매출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시장 조사나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 한심하게 느껴지죠. 제 지금 매장이 제주 시내에 있지만 다소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그 상권에서 손님이 그냥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고급 치즈를 썼어요. 다른 가게에서는 쓸 수 없는 제일 비싼 치즈를 쓴다. 저는 그거 하나만 믿고 장사를 했습니다. 먹는 손님들은 맛있다 라고는 하는데 재방문이라던가 매출이 오른다던가 하는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한계에 다다르고 카드론까지 썼다 메꿨다 이렇게 하면서 겨우 버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고 상황은 점점 더 이제 악화됐죠. 점점 그 심해지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 안 된다 생각에 전단지도 직접 만들어서 문 앞에 붙여보기도 하고 뭔가 좀 특이한 컨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피자 이렇게 돌리는 그런 아크로바틱 뭐 그런 것도 한번 하려고 했었고 사이드 메뉴도 많이 바꿨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2016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식당 컨설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식당에도 컨설팅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당시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바로 결제를 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뭐 없는 돈에 이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1년 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고 2017년 여름 8월에 정말 바빴어요. 매장도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오픈 11시부터 주문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주방에서도 진짜 쉴 틈 없이 피자를 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가 정말 대박집으로 보였습니다. 8월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쎄한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매출을 한번 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거래처 매입 금액과 인건비를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그려봤습니다. 딱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망했다.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었고 정말 완전히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장사의 기본도 모르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돈만 쓰고 망했던 거죠. 피자집 2층에 작은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쪼그려 누워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 이게 정말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일 큰 걱정은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앞이 진짜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막막했고 다락방에 누워서 그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자주 가던 그 술집 사장이 떠올랐어요. 그 사장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지 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장님, 저 피자 장사가 잘 안 돼서 사이드 메뉴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물었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널 왜 도와줬는지 알아? 이렇게. 그때는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너를 안 도와줬으면 너는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의 끈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입소문의 시대는 끝났다. 맛으로만 승부하던 시대도 끝났다. 최고급 그 치즈로만 맛있게 피자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업체 그 당시 매출도 별로 안 되는데 2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맡겨보기도 하고 현지에서 관광객이나 커플들이 놀러 오면 그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에게 연락해서 소통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마케팅을 직접 배우기로 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면 일 포스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때 당시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퇴근한 후에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 2, 3시까지 글을 쓰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런 시도들도 기대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저희 가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사업에 합류합니다. 그나마 이제 아내가 벌었던 고정 수입도 없어지고 이제 몇 달 고민을 하다가 합의를 해서 같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때 제가 또 인터넷을 뒤지다가 다점포왕을 만납니다. 이전에 저는 컨설팅에서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생각과 신념이 저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컨설팅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수원을 그때 한 달에 2번 올라가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컨설팅을 했고 배운 조언들을 하나 두 개씩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장사의 기본 마인드를 저는 그제서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저는 실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컨설팅 직후에 약 한두 달 사이에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천에서 3천, 4천, 5천까지 올랐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리고 실행했던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매출이 오르면서 저의 시야도 조금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스코란 이름이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보스코로 리브랜딩을 시작하고 아내의 블로그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매장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직원 관리 그런 요소들이 정말 시너지를 발휘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기고 오픈런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 인스타그램에 그 화려한 사진들로 넘치기 시작해요. 이제 평범한 피자로는 유입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다점포항과 같이 하면서 사진에 잘 나오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피자가 바로 한라산 용암 피자입니다. 비주얼이 돋보이는 이 피자는 그 사진으로 봐도 눈에 확 띄고 직접 매장에서 보면 와 하는 그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비주얼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도 가능하면서 매출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업적으로 그 피자 메뉴의 한계,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하루에 구워낼 수 있는 피자 개수도 한계가 있고 2호점을 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보스코 2호점을 내려던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외식업에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메뉴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 이상은 꼭 먹고 가는 그 제주도의 해장국, 수많은 해장국 전문 노포 맛집들이 오랜 세월 계속 자리를 지켜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메뉴로 해장국을 택했습니다. 이 메뉴를 시작하면서 월 매출 1억을 달성해 보자는 그 목표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도전하는 그 한식 주방에서 저는 처음부터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꿈에 그리던 월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매장 하나에서 1억을 이루기까지 제가 10년 넘게 걸린 거예요. 저는 15년 가까이 장사를 했고 이제 흑자로 돌아선 지 이제 겨우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10년을 버티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포기할까봐 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를 한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절망감 속에서 내가 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책을 읽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방향이 잡혔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저를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결핍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공부도 못하는 그 제주도 촌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만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강점,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감사합니다.